첫 번째, 아까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는 점이 어떤 점이었냐면, 아나콘다가 있고 미니콘다가 있는데, 이제 뭔 차이냐? 아나콘다는 이제 일단 둘 다 아나콘다에서 만든 겁니다. 둘 다 아나콘다에서 만든 건데, 아나콘다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free 다운로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다운로드가 무료라고 광고를 하는 거는 다른 거는 무료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다운로드는 무료인데 이 아나콘다에서 제공하는 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이 패키지 자체를 라이선스 계약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기업 규모이거나 뭐 이게 250명 이상의 뭐 고용과 뭐 이게 100억 이상의 뭐 매출 뭐 이런 뭐 기준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돈 받는 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인은 무료인데, 근데 이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상관없는데, 이거를 이제 하시게 되면 조직에 돌아가셔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나콘다 못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라이선스 계약이 안 돼 있다. 그리고 굳이 오픈소스가 있는데 이걸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럼 이제 미니콘다는 뭐냐? 미니콘다는 여기서 만든 거긴 한데 그 패키지 설치 관리 프로그램인데 그거 자체는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는 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않아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니콘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죠. 돈 내기 싫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럼 텐서플로우나 이런 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텐서플로우는 여기서 개발한 게 아니죠. 구글에서 이제 개발한 거고, 또 이제 각각 여러 패키지들은 오픈 소스인데, 그럼 아나콘다는 뭐 때문에 돈을 받는 거야? 이제 패키징의 편의를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크라우드 있잖아요. 네, 그럼요. 설치 대신에 거기서 쓰는 편하다는 네, 거고 네. 거기 지금 우리 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이 그냥 쓸 수 있는 건가요? 똑같이는 아니어도 거기서 준비된 환경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죠. 거기 오히려 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제공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물론 설정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고려하실 것은 이제 콜앱이죠. 구글의 이제 콜앱.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경우에 그 이 교재들이 이제 콜앱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온라인 교육 같은 거 수강하시면 콜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쓰면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의 설치 과정이 필요 없죠. 설치 과정이 이제 필요 없고, 텐서플로우가 이제 바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쓰지.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안 하냐면 몇 가지 이거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보통 데이터 과학 업무를 수행하시는 이제 조직 환경에서는 이런데 코드를 올린다? 해고 이렇게 되잖아요.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도 뭐 챗GPT에 뭐 반도체 관련된 코드를 이렇게 조각을 좀 올렸다가 이거 한 번 더 하면 해고한다 뭐 이런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고 그냥 공고난 이제 신문 기사에 난 얘기니까. 그래서 보통 클라우드에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이제 상위 드리는 뭐 애트리라든지 이런 데는 다 뭐 내부망에서 이제 다 수행하시니까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고, 대부분의 기업 환경에서는 이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클라우드를 선택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요 구글 이제 콜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GPU를 쓴다 하면은 여기 다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7시간, 8시간 정도 작업하면 GPU 할당 시간이 오늘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6시간,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되면 이게 끊겨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이제 더 이상 계속하기 좀 어렵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데이터 저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딥러닝 같은 프로젝트들이 데이터 규모가 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구글 콜앱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올려야 거기서 이제 읽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도 못 올리고 코드도 못 올려.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현재 여기서는 이제 콜앱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네가 말한 환경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럼 얼마든지 쓰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쓰셔도 상관없고,
얘가 뭐 특별히 제가 뭐 이걸 싫어하거나 뭐 이렇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실제 기업 환경에서 그 사용하시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설치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다. 그런 점입니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프랩은 클라우드 기반의 작업 환경을 구성하고 지금 저희가 설치한 미니 본다? 본다는 네. 이 PC의 그렇죠. 작업 환경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를 넣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이제 지금부터는 인터넷선을 뽑아도 그 동작하죠. 지금부터는. 하지만 물론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요. 그죠? 근데 외부망에 연결이 안 되신 경우에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설치하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활용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비슷한 화면이 나오시죠. 그래서 뭐 최근 작업이 나오고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적당한 위치에 우리가 폴더를 하나 이제 생성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여기저기 막 좀 다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새로운 이제 폴더를 하나 생성하시길 권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 탐색기에서 이 다운로드 폴더는 이제 누구나 잘 알고 친숙하니까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실습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다 짐작하시고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원하시는 어디든 상관없는데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다운로드 폴더에 만드는 걸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그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드시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파일 탐색기나 아니면 파인더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 이제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파이딥이라는 명칭을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기록이라고 하셔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윈도우즈냐 맥이냐 이제 큰 상관없고요.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폴더를 다음과 같이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열기를 이제 통해서 다운로드 이제 폴더에 가셔가지고 그 파이딥 이런 이제 폴더를 여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비어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폴더에 있는 파일의 작성자를 이제 신뢰합니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작성할 예정이니까 예,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이제 함부로 이제 수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조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딥이라는 폴더에서요. 그래서 이제 새 파일을 이제 하나 생성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비어 있는 상태죠. 오늘 첫날이니까 day1.ipynb 이렇게 그 확장자까지 우리가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설치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뭐 그 권장되는 확장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만약에 안 나오신다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 확장 탭이 있습니다. 이 확장에 이제 가셔서 이제 필요한 확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썬이라는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개발해서 제공하는 이제 확장인데요. 야, 이거는 우리 파이썬 설치했잖아. 그게 아니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이썬의 문법이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거고 파이썬을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파이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설치를 진행하시면서 뭐 권장되는 것들 설치하시겠습니까? 하면 다 대체적으로 예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설치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제한이 나왔어요. 예. 제한이 나왔으면 그냥 바로 이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 제한이 안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찾으셔서 주피터라고 하는 걸 찾아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건 이제 윈도우즈와 이제 맥의 차이가 이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면 다시 이제 데이원 아이파이 MB를 이제 그 하시는데, 요거를 이제 닫았다가 그 여신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자신 네, 제가 코파일럿은 이제 그거는 이제 서비스를 구독을 하셔야 되니까 뭐 굳이 이제 뭐 구독을 하시는 경우에는 뭐 설치를 하시고, 만약에 구독을 하셨으면 지금 이 안내가 거의 필요 없으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커널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여기서 명령 팔레트를 메뉴에서 보기 메뉴에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명령 팔레트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선택이 안 나오면 파이썬이라고 이제 그 시작하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선택이 보이시나요? 요거의 선택이 보이려면 아까 그 파이썬 확장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게 보이신다면 그게 잘 이제 되신 겁니다. 잘 나오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그 선택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좀 많은데, 여기서 그 지금은 몇 개 없으실 거예요. 파이DB라는 명칭이 이제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잠시 이제 새로 고침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이DB라고 하는 명칭의 환경이 있으실 겁니다. 찾으셨나요? 아마 그 새롭게 설치하셨기 때문에 저처럼 어지럽지 않고 아마 이제 그 바로 이제 있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아니, 여기서 뷰에서 네, 커맨드 서비스. 네. 한국어 이제 아까 이제 설치하셨죠. 파이썬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터프리터 선택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아, 네. 한국어 확장을 좀 설치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거를 이제 찾으셨으면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
영문이 문제가 없으시거나 이제 영문을 좋아하시면 이제 모르시겠지만 이제 코리안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을 랭귀지 팩을 설치하시면 이제 메뉴나 이런 것들이 한국어가 나오니까 그걸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찐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코리안 확장을 설치하시면 한국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어로 나오고 아마 이제 요 명령 팔레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 day1.ipynb의 이 커널 선택이 이제 필요합니다. 커널 선택을 이제 하시고 그럼 이제 커널 소스를 파이썬 환경으로 하시고 아까 그 파이딥 요거를 이렇게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커널이 이제 파이딥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확대하면 또 번잡스럽죠. 일단 다음과 같이 셀에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명령을 이제 입력해서 실행해 보는 것을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이것저것 누르실 필요 없고 그냥 요 화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작업만 하시면 되니까 이제부터는 좀 덜 번잡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상태는 제가 한번 싹 둘러보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웰컴 투 백입니다. 네. 네, 요걸 하면 이게 첫 번째 셀이고 두 번째 셀입니다. 두 번째 셀에서 다시 또 명령 입력하시고 쉬프트 인터 키를 입력하는 게 실행이 되시는데 인스톨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설치하실 때 아이파이 커널을 이거를 설치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 인스톨을 이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커맨드 더하기. 네. 원하시는 만큼. 네, 네, 네. 혹시 네, 잘 되셨고 커맨드에서 또 잘 되셨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이제 그 다음 셀에서요. 그나저나 여기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제가 GitHub 코파일럿 확장을 이제 설치를 했고 그 서비스를 구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없으실 거예요. 원하시면 하시고요. 한 달에 10달러니까 그죠? 원하시면 하시고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면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실 끌 수 있거든요. 끌 수 있는데 그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2020년대 프로그래밍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켜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요 필수 라이브러리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넘파이 사이클런 그래프 시각화 라이브러리 펜타스도 일단 해놓죠.
우리가 이제 설치한 것들 그리고 이제 TensorFlow 하고 이제 버전 확인 이렇게 이제 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잡다구리한 것들 자동 완성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좋죠. 근데 저랑 이제 그 직접 입력하는 것과는 속도 차이가 상당하게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제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번 임포트할 때 조금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는 편인데요. 특히 이제 맥 쪽에서 좀 그런 편이고요. 윈도우 쪽은 그거보다 조금 덜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잘 구축을 했고 그게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텐서프로 2.15 버전일 때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이제 나오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상의를 주시고요. 아니시라면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는 잘 완료가 됐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1세기의 프로그래밍은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현재 여기서 작성한 이 부분의 코드를 챗GPT한테 이제 붙여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을 좀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왜냐면 우리는 헬로 파이썬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헬로 파이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챗GPT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입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얼마 전부터는 이제 챗GPT가 로그인 없이도 바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챗GPT를 이제 이미 사용하셨으면 뭐 제 안내가 필요 없으실 거고 혹시 처음 사용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러스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그 그냥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 챗 GPT 3.5 버전 이제 무료 버전이거든요. 요걸로 이제 안내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에 대한 해설을 부탁합니다. 하고 방금 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작성한 코드를 아래쪽에다 붙여놓고 이제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잘 나오죠, 그죠? 그리고 프린트문의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 부탁해요. 여기서 이제 그 받아쓰기가 완전하게 잘 안 됐는데도 알아서 그죠? 해줬고 그래서
양식 문자열 F 스트링에 대해서 그 제가 물어본다는 사실을 3.5 버전에서도 잘 이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가 제시드리는 이제 문법 파이썬 문법은 일일이 다 해설 드리기에는 지금 과정이 조금 이제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제시하는 코드에서 파이썬 문법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이제 그 내가 알기는 한데 그게 어떻게 작성이 됐더라 이런 경우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똑같이 입력한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지 하는 경우에도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조교를 하나 옆에 두시고서 개인 조교를 하나 옆에 두시고 같이 이제 해본다면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높은 수준의 과정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설명이 이제 잘 된 것 같고 3.5 버전에서도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한국어로도 잘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활용을 하고 계시다면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텐데 혹시 이제 제가 그 챗GPT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런 식으로 상해 드리니까 아 그게 그렇게 쓰는 거였어?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 그런 리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거는 읽어도 준다는 거죠. 이 코드는 파이썬에서 데이터 과학 및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출력합니다. 각 라이브러리의 버전은 코드에서 numpy, pandas, sklearn, tensor, tensorflow 순서대로 출력됩니다. 이런 식이니까요. 원하시면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뜰 빙글인 게 진짜 사람들. 그죠? 그죠? 이게 막 숨 쉰다든지 이런 것도 흉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한국말도 잘 하니까 요새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코드를 이제 작성을 이제 해나갈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수학적인 내용을 이제 파이썬 코드로도 이제 옮겨야 되고 그러면 이제 수학적인 내용도 이제 납득을 좀 하셔야 되고 그 파이썬의 문법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딥러닝의 개념 이 세 가지를 이제 동시에 이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셀의 유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코드 유형이 이런 셀들이 코드를 입력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은 이제 마크다운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 마크다운 스타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들고 나서 서로 이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거는 이제 코드 셀이에요. 근데 요 셀을 이제 M 키를 입력하시면 요게 이제 마크다운 셀로 이제 바뀝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목 1 수준, 제목 2 수준 이런 식으로 가끔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하신 이제 마크다운이 무엇이고 그 문법이 무엇인가는 챗GPT한테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문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새로운 이제 채팅에서 마크다운에 대해서 소개 부탁합니다. 가끔 서버가 좀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계속 받아쓰기가 되고 있네요. 이 받아쓰기는 이제 맥의 기능이에요. 물론 윈도우즈에서도 요새는 잘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마이크가 필요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용하시기엔 좀 곤란하겠죠. 되죠? 그래서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상세하게 이제 알려주니까 원하시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검색을 진짜 안 해요. 저 같은 경우 검색 잘 안 하고 또 그
기술 문서를 읽는 거에 이제 편의성이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생산성이 많이 향상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달 드리는 거를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토록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제 첫 시간이라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하지만 이제 그 다 챗GPT한테 물어보라고 할 거면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 어, 그래도 당연하게도 이제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잘 안 되시거나 어렵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우리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단은 책에서 우리가 좀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1.2절에 이제 파이썬 설치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다 완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이제 보고만 가겠습니다. 26페이지. 그래서 이제 파이썬 설치하기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아나콘다 배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료 라이선스가 이제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거와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미니콘다로 안내를 드렸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그냥 아나콘다 배포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냥 이 교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굳이 따로 안내조차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 교재에서는 그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냥 밑바닥부터 다 구현하는 이제 이런 느낌이라서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에는 텐서플로우를 이제 사용해서 좀 더 응용에 가까운 이야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좀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교재의 해당 부분은 아까 이제 이 설치와 관련된 문서, 이 온라인 문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라인 문서는 그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공개되어 있고 계속해서 참조하실 수 있고 제가 뭐 거의 이제 매달 딥러닝 강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신으로 한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최신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번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고 이제 가셔서 그 조직 내에서 이제 팀에서 그 환경 설정과 관련해서 이제 안내가 필요하시면 이거를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당연하게도 이제 그 공유 폴더가 이제 있고 이 공유 폴더에 기록이 이제 되어 있고 이 공유 폴더는 뭐 그 이 강의 이후로도 계속 그냥 동일한 URL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게 혹시 바뀌거나 이런 것을 걱정하신다면 이 공유 폴더 전체를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게 운영이 되든 안 되든 확보를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정리하고 갔고요. 27페이지 아래쪽에 1.3절의 파이썬 인터프리터. 요거는 처음에 이제 한번 해보신 거죠? 이게 뭐였을까요? 이게 아까 그 아나콘다 그 쉘 같은 겁니다. 요거죠. 여기서 이제 콘다 액티베이트 이제 저는 이제 베이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파이썬의 이제 버전 이렇게 이제 하시면 파이썬 버전이 되고 그냥 파이썬을 실행하시면 지금 이제 꺽쇠 3개짜리가 있고 요게 이제 인터프리터죠. 그래서 이제 요 인터프리터인데 여기서 나오시기 위해서는 exit이라고 하는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서 없는 내용은 이제 이 환경을 파이db라는 환경을 따로 구축하는 부분은 안내가 안 되어 있고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파이db를 활성화했는데 이거는 이제 터미널에서 쓸 때만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이미 이쪽에 오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커널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직접 터미널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파이썬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는 이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를 다룰 거냐 하면은 36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구현을 위해서 이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번 시간에 이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리뷰입니다. 야, 언제 봤다고 이걸 리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 이제 다음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목표는 딥러닝입니다. 우리의 목표. 인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지식들은 아무래도 좀 선수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으시다라고 이제 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sklearn, scikit-learn이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보신 적 있다. 요거는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뭐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앙상블, 교차 검증, 최적화, 일반화 이런 용어들이 오케이 하시면 요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용어들이 뭐라고 하시면 이거를 지금 선수 지식이 없으신 상태예요. 일단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이게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기계 학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뤄본 이제 경험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넘파이, 펜다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수행하고 종종 이제 수반이 되는 게 이 매트플라립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 시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신 경험이 있냐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나 뭐 넘파이, 펜다스 뭐 이런 거 알지 하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뤄보신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파이썬으로 해보시면 돼요. 왜냐면 데이터 전문가이신데 R로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다라고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 딥러닝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이토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이제 수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고민 없이 사용하도록 좀 도와주는 게 이제 케라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이때까지 구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잘 이해하시죠? 그 이해되신 게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거였군 이렇게 이제 공감하실 예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목표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이제 이번 주에 과정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아신다라는 가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것들은 리뷰의 영역입니다. 혹시 이런 구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슬라이드 파일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 그 공유 폴더에 파이디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인데 이게 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도 대체적으로 공감한데 비밀번호 이제 코드 베이지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다운로드 안 받고 바로 클릭해 보셔도 되고, 비밀번호 이제 코드 베이직 이렇게 이제 그 비밀번호 이제 보이게 뭐 제가 이제 해봤고, 요걸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음, 요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논의 드리는 슬라이드에 그 엑기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직에 돌아가셔서 뭐 이렇게 뭐 교육 증빙 자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제출하셔야 되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출력하셔서 제출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아이패드나 이런 전자필기를 사용하신다면 그 전자필기를 하실 때 근거로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쓰셔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아무래도 이제 첫날 시간이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안내가 좀 많은 편이네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좀 코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넘파이 가져오기는 이미 하셨어요. 그죠? 요 넘파이 가져오기 이런 거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냥 약간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린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넘파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임포트를 했지만 그냥 이제 깔끔하게 넘파이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넘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왜 쓰는가,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프린텍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따로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파이썬의 기본 문법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제 참조나 도움말이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챗GPT한테 그 자세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상의를 드리자면 요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다음 같은 이제 범위의 정수를 생성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9까지 이제 생성하고요. 근데 여러 개가 담겨 있으니까 그걸 어딘가에 이제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라는 파이썬의 이제 기본 자료 구조로 이제 생성을 했고, 이제 요 x라는 변수를 여기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을 통해서 리스트를 확인해 봤고, 프린트 x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고, 요 랭은 이제 랭스 길이의 약자죠. 그래서 이제 요 10개짜리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궁금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x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보통 우리가 데이터 과학에서 원하는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x 곱하기 2를 했을 때는 원소별로 그 서로 이제 곱하기가 수행되길 원하는데 그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더하기가 이어붙이기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더하기를 정수와 곱하기로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고 이 어설션은 이것이 어쨌든지 결론적으로 그 참이 되면 통과하는 거고요. 거짓이 되면 예외를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때는 이제 어설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곱하기 2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실제 곱하기를 이제 수행하려면 x2라고 이제 부르고 요거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자동 완성이 되어버렸네요. 원소 x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원소별로 이제 곱하기를 이제 수행을 해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작업이 상당히 번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연산을 많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각각의 이제 원소별 연산 이 원소별 연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어문을 직접 작성하는 게 상당히 번잡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넘파이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스타일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레인지 10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 그거를 어떠한 자료 구조에 담느냐 이거는 프로그래머의 선택이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numpy array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이제 담으면서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 아까 이제 리스트에 담은 것과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print typex와 이제 printx와 이제 랭을 하는 거는 이제 동일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이 numpy에서는 nd array라고 부르는 게 차이점이다. 그러면 자료 구조만 다르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현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 대신에 numpy 배열을 썼는가, 이런 점은 쉬는 시간 이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